자, 안녕하세요. 선샤인킴입니다. 선샤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 농지에 대해서, 부동산, 토지, 그 중에서 농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전달 부탁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요합니다. 전달 좀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장기의 시간을 필요하죠. 그래서 통상 뭐 이렇게 5년 이상, 적어도 5년 이상, 한 10년 이상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어떤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이익을 챙기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다든지 이런 것이 좀 드물죠. 물론 그 예외 상황이 있고 물론 약간의 손질을 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간의 이익을 남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다 공제를 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으면서 여러 가지로 절차만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출 비용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부동산에서. 자, 그런데 농지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농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역할이 이제 수반되죠. 농민은 알다시피 물론 지금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은 최후의 보류거든요. 이게 식량 작업도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봉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도로를 점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만큼 농민들은 우리의 어떤 생활 축이면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그런 단위가 바로 농업 분야죠. 그래서 그 농업인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농업인이 되면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를 통한 어떤 권력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농민들한테 또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혜택들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될 것이고, 또 농협이라든지 원예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조합원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그 곳으로 지금은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그 조합원으로서의 혜택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라는 것이 이게 그 집단화된 농지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는 좀 약간 좀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 대신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농민으로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화된 농지보다는 도시 근교에 있는 농지를 중심으로, 또 특히 가장 물론 이런 것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드물고,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거를 내 것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대단한 소득이 되겠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농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식량 보급처로서 이렇게 그 보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와 유전의 원칙도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이 남아들고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약화된 개념으로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정하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도시민들이 그 농지를 취득할 때. 그래서 형식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그렇게 그냥 옛날처럼 강력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죠. 자, 그런데 농지 중에서 이제 도시 근교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택지가 조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가 있고, 또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될 수가 있죠. 도로는 통상 4차선 이상의 도로를 의미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쓰는 의미는. 그리고 철도가 개설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집단화 농지 중에서 내 토지가 그 철도로 아니면 큰 4차선 이상 도로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이게죠. 그래서 농업하기에는 부적합한 이제 상태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최소 면적이 이제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28조 이런 데 보면은 3만 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약 한 10,000평 이하의 면적으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농업진흥지역에서 이제 해제를 하죠. 해제 검토를 하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제 보통 그것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농업진흥지역 땅을 샀는데 이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뀐다 그런 얘기죠. 대단한 정말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드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런 거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검토했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부에 이를 수 있는 그 분야예요. 이 분야들이. 그래서 토지를 하나를 제대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개를 잘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인생 역전이 될 수 있고, 충분히 그 대신 뭐 로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충분히 현실 속에서 있는 그런 일이죠. 어떤 운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한계 그 농업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곳, 한계 농지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탁월한 이제 우리의 소득으로 부동산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라고 해서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적절하게 도시면에 맞게 또 농작물을 이렇게 가꿀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경수를 가꿀 수 있는 것이고, 또 과수원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시간이 가면은 거기서 소득이 실현된과 동시에 토지 가격도 상승되고, 그리고 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약 세금, 그러니까 세후, 그러니까 모든 그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의 약 5억까지 정부에서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8년 이상 자격인 경우에.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거를 보면은 그걸 뭐 대토해서 짧은 기간에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지만 조건은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맞으면 이게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죠.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동산 투자자는 충분히 이게 간파를 하고 이런 부분을 내 전략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한 투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또 오르는 폭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더디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아까 같은 그런 조건들, 도시가 보이는, 또 새로 도시가 들어오는, 또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농지들은 앞으로 가치가 무한정하게 오를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특별히 도시계획 변화, 또 집단화 어떤 그 산업단지, 도로의 새로운 신설, 또 뭐 이런 철도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이 된다. 그래서 농지를 좋은 투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또 실제로 거기다가 내가 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꾸준한 많은 소득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소득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농업인으로서, 농협조합원으로서, 뭐 수협조합원으로서, 아니면 뭐 축협조합원으로서, 또 원예농업조합원으로서, 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조합원의 이익이라든지, 또 연세가 이제 65세이긴 합니다만 그 농지연금이라든지, 농지연금은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작게는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대단한 어떤 안정적인 그 노후 대책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노후가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고요, 가치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좋았으면 좋았다. 또 이거를 갖다가 좀 전달하고 싶다. 그럼 전달 좀 해주시고, 구독은 꼭 좀 필수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다른 분야를 또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를 건축을 해서 상당한 돈을 벌었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상가 투자라든지 상가의 개발이라든지, 또 어쨌든 그 주택 다중주택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득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일단 부동산 쪽에서 내가 작은 돈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물론 경매도 있고요, 공매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는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목돈을 모아야 돼요. 다만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또 여건이 된다, 현재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축소를 통해서, 아니면 이동을 통해서 어떤 현금을 좀 실현할 수가 있겠죠. 기본 단위는 한 1억 정도면 참 좋습니다만 1억 미만이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 실정과 환경에 맞춰서 투자하면은 아주 좋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저희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서요. 앞으로 그런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